안녕하세요. 2024년 8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이민국은 성소수자 여행객을 위한 캠페인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사진이나 성별이 입국 심사 당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웰컴 프라이드 바이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캠페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운전면허증이나 시민증, 의료기록 등의 대체 서류를 지참하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여행객들에게 깨끗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앱을 다운로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기 뚝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대기오염과 날씨 정보, 재활용품 기부 등을 할 수 있는 앱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도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곳 중 한 곳이므로 여행 전 목적지의 대기오염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국왕 즉위후 6번째 생일을 기념해 짜오프라야 강에서는 라마 8세 다리부터 와다룬까지 왕실 선박 행령이 펼쳐집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차례씩 오후 3시에 실시된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4개 지방에서는 순차적으로 무에타이 관련 이벤트가 열립니다. 수라타니와 우따라딘, 나쿤라 차시마와 우프리 지방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하네요. 태국 투자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28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투자 건수는 지난해보다 64%가 늘었으며 투자액도 4,583억 6천만 바 128억 달러로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자 상위 5개 업종은 전자와 전기제품, 자동차와 부품, 농업과 식품가공, 석유화학과 화학, 디지털 순이었습니다. 현 국왕의 초상이 들어간 태국 지폐의 뒷면에는 태국의 주요 명소와 이전 국왕들의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바 지폐의 경우 방콕 왕궁과 라마 1세 국왕, 50바 지폐는 페차부리 프라나콘키리 지역에 있는 차차완, 위앙차이 타워와 라마 4세 국왕, 500바 지폐에는 방콕 삼팽 지역과 라마 8세 국왕, 1000바 지폐는 나라티와 박나라강과 라마 9세 국왕의 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절도 혐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25세 남성을 차칭사오 방빡봉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방콕 방케 지역에 위치한 콘도 객실에 8차례 이상 침입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해당 객실은 여성 경찰관이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범인은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키를 훔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군요. 텔아비브 주재 태국 대사관은 이스라엘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확전이 우려되는 가운데에서 대사관 측은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식수와 비상식량,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와 구급약품을 구비해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 총리의 탄핵을 판가름하는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리가 바뀌면 전 국민에게 1만 바트를 지급하는 공약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리부는 만약 총리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번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부 치앙라이 지방은 폭우가 계속되면서 5지역 44개 마을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지만 마을과 도로가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공항의 보안검색 구역에 천정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어린이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적의 남한의 손등을 중국인 국적의 여아는 머리가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습기로 인해 천정 마감재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평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타 총리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가 태국에 진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과 디지털경제사회부에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얼마 전부터 1,500바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에 따라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월렛이라는 스마트폰 앱이나 전국의 끄름타이 은행 지점에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2,400만 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당국은 우체국과 정부저축은행 등 6,107곳의 접수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곳곳에서 블랙친 틸라피아라는 외래종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포획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방콕과 사뭇브라칸, 사뭇사콘과 사뭇콩크람, 페차부리와 짠타부리, 라용과 차칭사오 등 16개 지방에서 이 외래종이 발견되었는데 수산국은 킬로그램당 15밭에 수매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매한 물고기를 비료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사콘 무앙 지역의 리조트 지붕 위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불이 나면서 리조트 건물 한 동과 비행기가 전소되고 조종사인 34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이륙 중 문제가 발생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사눌룩에 위치한 푸인롱클라 국립공원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해 왔는데 초기 조사 결과 약 1억 2천만 년 전에 두발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나콘서왕 무앙 지역에 위치한 사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승려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승려는 사원에서 수행 수업을 받던 15세 미만의 어린 승려 여러 명에게 몹쓸 짓을 해왔다고 합니다. 교정국장은 탁신 전 총리가 사면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8월 31일 형집행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고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가석방된 것을 두고 명확한 특혜라고 인권위원회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솜삭 보건부 장관은 전통 마사지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마사지점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정보가 당국에 접수되었는데 당국은 2개월 내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는 당국에 등록된 마사지사가 20만 명 정도인데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마사지사 인력은 연간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하사라캄 지역에서는 홍수로 농경지가 장시간 침수되었습니다. 논이 45,661아이 카사바 밭이 1,173나이 침수되었는데 일부 카사바 농가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당국은 소득이 낮은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는 데 주력하지만 그것보다도 매년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수사국은 나콘 시탄마라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검사는 25만 밭을 주면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아먹었다고 하네요. 에너지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기요금을 단위당 4.18밭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300단위 이하를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는 단위당 3.99밭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내년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콘 시탄마락 경찰은 7월 한 달간 대대적인 마약소 탕작전을 실시해 마약 사범 8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바 84만 3,896정과 분말 1,000만 밭 이상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불법 총기 수백 정과 다량의 실탄도 압수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가 차량 가격을 수십만 밭 인하하자 인하 전 차량을 구매했던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업체와 논의 끝에 보상책을 내놨는데 1년간 충전소에서의 충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무작위 소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직업학교 학생 중 고위험 학생 30만 명을 선별해 소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500명의 학생들이 마약 중독자로 밝혀져 치료소에 보내졌는데 당국은 교사에 대한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 태국도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1,200만 밭, 은메달은 720만 밭,
동메달은 480만 밭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6,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태국은 우리보다 약 7배의 포상금을 준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라브리 찰름브라케아 지역에서 20대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에서 기름을 훔쳐왔는데 지금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아내가 임신하자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8월에는 정치인들에 대한 굵직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까오클라이당의 해산과 세타 총리의 탄핵 여부, 그리고 추가로 기소된 탁신 전 총리의 재판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석 방중인 탁신 전 총리는 재판을 앞두고 지병 치료를 위해 두바이 출국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세타 총리의 모친이 세상을 뜨면서 왕실과 정계, 재계 인사들이 장례식이 열리는 사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신고된 사이버 범죄는 57만 5,507건으로 피해 금액은 657억 1,500만 바트였습니다. 피해자 중 3분의 2 정도인 64%가 여성이었고 남성 피해자는 36%였습니다. 30세에서 44세가 41.5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2세에서 29세 사이,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령대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까오클라이당의 해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7일 예정된 가운데 피타 전 대표는 독일 대사관절을 방문해 민주주의 국가 대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과 프랑스, 한국과 일본,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 여러 나라 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콕 깐팽텟 도로변에 가설된 전선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전력선과 통신선이 불타면서 국영철도의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도로변 전선에서 불이 나거나 변압기가 폭발하는 일은 흔하며 가로등을 만졌다가 감전사하는 일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식품과 소비재뿐만 아니라 맥주 등 주류의 판매도 줄어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돈타니의 한 유통업체 대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에서 30% 감소하면서 물건 발주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내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카지노법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카지노 운영을 위한 면허 신청 비용은 10만 바트인데 면허를 받은 해에는 50억 바트, 다음 해부터 매년 10억 바트를 정부에 내야 합니다. 운영 면허는 처음 30년간 보장되고 추가로 10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합 카지노에는 백화점과 호텔, 식당과 클럽, 경기장이나 요트장, 수영장과 워터파크, 놀이공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는 입장이 불가하며 태국인은 입장 시 5천 바트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치앙마이의 짚라인 레저시설에서 여행객인 중국인 여성이 추락해 숨지고 남편이 팔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짚라인은 숲속 위를 줄을 타고 지나가는 레저기구로 나무가 줄을 끊으며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크라비에서는 가족과 트레킹을 하던 18세 네덜란드 남성이 절벽에서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을 뒤따라가던 남성이 보이지 않자 당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다음날 절벽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태국의 해변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푸켓 까론비치에서는 수영 중 실종된 27세 중국인 남성이 사해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파타야, 꼬란에서는 82세 한국인 남성이 수영 중 숨졌고 37세 한국인 남성은 스노클링 중 숨졌습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태국에서 숨진 외국인은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3만 6천 명에 이릅니다. 태국 수완나품과 돈무앙, 치앙마이와 푸켓, 하지아이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킨다면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방콕 수도권 경찰은 술에 취한 태국 여성을 성추행하고
택시로 강제로 태워 납치하려 한 27세 일본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방콕 RCA 인근의 벤치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한 일본인 남성이 택시에 태우고 이동하려 하자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일본인 남성은 택시를 원래의 장소로 되돌린 후 여성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내에서 일본인을 체포했으며 보석금 5만 바트를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남부 파타니에서는 치안당국과 무장 조직 간의 6일간 전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치은 전투로 무장 조직원 3명과 치안당국 측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태국 남부지방에서는 2004년부터 2만 건의 테러가 발생해 7,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반부패의원회는 전 재무부 조세국장인 서티 씨의 재산 8억 7천만 바트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서티 씨는 출처가 불명한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엄청난 양의 금괴가 집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국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4명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000명이었으며 15,000명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승용차에 총기를 난사한 4명이 콩 깬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4명은 거리를 걷던 중 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뒷도차가 12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4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방콕 라마이세 도로를 주행하던 픽업 트럭 위로 금속 부품이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은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곳으로 이전에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사뭇브락간의 고속도로에서도 10cm 크기의 금속 물질이 차량 유리를 뚫고 들어와 운전자인 52세 여성의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앞에 가던 차량에서 금속 조각이 날아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마약 단속국과 이민국 경찰은 파타야에서 40세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마약 밀매 조직원으로 한국에 마약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기한을 286일 넘게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 시에는 6개월 이상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태국정보관광청은 공식 SNS에 태국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콕시가 시민을 위해 구입한 피트니스 용품이 고가에 구매된 것으로 밝혀져 조사에 착수했었습니다. 일반 판매 가격보다 몇 배로 조달된 용품 도입에는 25명의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는데 1명은 이미 사직했다고 합니다. 끄라비 피피섬의 마야베이가 9월 30일까지 폐쇄됩니다. 당국은 우기 높은 파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와 자연의 회복을 위해 폐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과 식품의약국은 사무사콘 지방의 가짜 기침약 생산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유명 상표의 기침약을 하루 2만 병씩 생산해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5천만 바트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